예,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근무력증입니다. 이거 근무력증이요? 쉬운 병 아니에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병입니다. 사실 근무력증 환자들 많아요.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이 근무력증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요. 네, 각도가 다르니까 어때요? 치료법 또한 달라요. 그래서 현대의학적으로 안 된다는 경우도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잘 그 원리를 파악을 해서 치료를 하면 정말로 많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그 사례도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근무력증 그러면 정말로 어려운 병입니다만 근육이 무력해지는 건데 전신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한의학에 독특한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 근무력증 환자를 도와주면 분명히 현대의학으로는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오로지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도와주면 도움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무력증이라는 것은 근육의 신경장애로 근육이 쇠약해지는,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전신의 근육이 다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눈꺼풀도 내려가고 혀도 잘 안 움직여지고 삼키는 이런 작용도 잘 안 되고 정말로 이게 어려운 병입니다. 그런데 한의학에는 아주 독특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근무력증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이 자극을 하면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이 분비돼요. 그러면 근막에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해서 근의 수축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경에 장애가 생기면 바로 이런 역할이 안 되니까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근무력증이란 수용체의 모양이 변하거나 다른 물질이 막는 등 신경 자극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근의 수축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근육이 약해져서 전신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무력증 무서운 병이에요. 이것도 오래 지속된 병들은 잘 안 나요. 한의학적으로도. 그러나 초기에 제대로 치료를 하면 나이가 먹은 사람 일보다도 젊은 사람일수록 더 빨리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한의학적인 관점의 치료를 놓치면 이게 오래되고 중증이 돼서 나이 들어서 정말로 평생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현대의학으로 안 되면 한의학으로도 안 되는 줄 알아요. 그거는 한의학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근무력적인 증상의 변화는 처음에는 안검하수가 나타나죠. 눈꺼풀이 제일 먼저 내려가요. 그 다음에 눈동자가 잘 돌아가지 않아요. 말할 때 발음이 정확지 않거나 음식을 잘 삼키지를 못해요. 얼굴 근육이 약해져서 얼굴의 표정이나 이런 것이 좀 이상해져요. 딱 보면 알아요.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팔다리가 무력해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서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호흡곤란과 호흡마비가 와요. 근데요,
이게 다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따로따로 띄어놓고 보면요. 사실은 증상은 근무력증의 증상 중에 하나지만 따로따로 띄어놓고 생각해 보면 한의학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하고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이 정말 위대한 학문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몰라요. 한의학이 어떤 학문인지. 왜? 그거는 우리 한의사들 자신도 문제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그 깊이 있는 이론을 캐치해서 환자들을 잘 치료해 줘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는구나 한의학으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무력증의 현대의학적 치료는 항콜린 에스테르제라든지 부신필린 호르몬제, 스테로이드죠. 면역 억제제 등을 쓰는데 사실은 이런 치료가 많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죠. 한의학은 이런 전혀 이거하고 다른 방법의 치료를 합니다. 근무력증의 한의학적 생각과 치료는 체질적인 특징을 살펴서 흠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체질적인 특징. 근이라는 것은 목체형들이 이런 병들이 잘 오는데 목체형들이 뭐냐? 팔다리가 길고 코가 길고 털이 많고 냄새에 대해서 민감하고 운동을 잘하고 좋아하는 인정스러운 사람. 근데 욱하는 기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체질적인 특징의 흠을 보완해주면 근무력증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변 소통이 안 되면 도끼가 간에 영향을 줘. 이 대변은 대장이잖아요. 이건 간이잖아요. 간하고 대장은 연관돼요. 근데 대변이 소통이 안 될 때 이게 문제가 돼서 근무력증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허로증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허로증으로 팔다리를 쓸 수 없는데 근무력증이라고 병명을 얻은 거예요. 허로증을 치료해 주니까 정말 많이 좋아져요. 환자가 놀랄 정도로. 풍한서습조화를 이기지 못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팔다리는 풍한서습자를 이기려고 있는 거예요. 오장육부를 보호하느냐고. 비위가 눈꺼풀을 주관하는데 비위가 좋지 않아도 눈꺼풀이 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눈꺼풀이 일단 처지면 근무역증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는 이러한 체질적인 특징이라든지 대변이 소통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간에 독기가 쌓인다든지 몸이 허약하다든지 풍한서습조에 이기지 못한다든지 또는 비위가 운행이 잘 안 돼서 근무역증이 올 수도 있다. 근무력증에는 병명인 아무런 중요시가 않아요. 한의학에서. 그냥 그건 그 사람들 얘기예요. 한의학에서는 왜 이게 왔을까? 어떤 체질이니까 이런 게 왔을까? 대변 소통이 안 돼서 왔을까? 나이가 어때서 왔을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개개인에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도와주면 한의학적으로 도와주면 스테로이드 같은 걸 쓰지 않고 그러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근무력증은 어려운 병이에요. 일단. 그리고 근무력증이요 하고 오는 사람들 보면 되게 오랫동안 고생하다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오랫동안 고생하는데 안 되니까 가족들이 가라 해서 억지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유 그거 대학병원 큰 병원에서 못 고치는데 한의원에서 고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에요. 한의학은 전혀 현대의학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근무력증 환자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하면 환자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